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우리 22대 국회 시작. 네. 요 얘기를 할 건데. 오늘부터 임기 첫날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우리 송영길 아씨가 드디어 보석으로. 네. 이제는 뭐 선거도 끝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선거 때는 제가 보기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도 안 나오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시기도 지났고 그래서 보석으로 풀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보석 기간에는 그 지방만 형 있어야 집행 기간이 산입이 됩니까? 정지예요? 정지죠. 보석은. 정지죠. 네, 안 살잖아. 가석방만 가는 거죠. 가석방은 나가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앞에 가는 거 거잖아. 퉁쳐주는 거지 뒤에 네, 남은 거를.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별로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잠깐 나와. 근데 이게 사람이 쭉 들어가 있는 거하고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거. 미치지. 나왔다 들어가면 죽어요. 미치지. 그게. 저도 중간에 붕 떠가지고 방송 붕 떠가지고 뭐 공강 시간 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에 가죠. 집에 갔다 못 나와. 그 너무 밤에 아우 YTN 10시인데 막 진짜 그거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 뭐 사실 썩 좋아할 만 일도 아니에요. 지금 뭐 소영길 전 대표 앞으로 더 험난하게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 뭐 보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무죄 판단이 실질적 중요한 거지. 법원의 판단이 내려나온 게 아니니까 예. 보석 가지고 또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요. 뭐 왜 보석으로 풀어줬냐 이것도 하고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 얘기해드리려고 제가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뭐 예상을 했는데 며칠 전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 이제 거부권 행사한 거 와서 그 부결됐잖아요. 네. 근데 예상을 했지만 오늘 바로 발의했더라고. 뭐 예상됐던 거 아니고 오늘 그것도 했죠. 저 조국 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 지금 이제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건 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상병 특검법 2개 발의를 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 선회한 느낌은 있어요. 여론 때문에. 아이 그뭐 70% 80% 준다 이거? 예, 이제 그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국민 상대로 한다 그랬다가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럼 하위직에만 좀 주자는 쪽으로 했는데 저 법안은 전국민 주는 걸로 돼 있죠. 예, 법안은 그렇고 이제 협상하자, 만나자, 대통령 만나자 이 얘기잖아요. 또 만나? 네, 저걸로? 그러니까 건건이 만나자는 거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대통령처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저런 법안들이 계속 줄줄이 나올 텐데. 네. 그럴 때마다 이게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또 부담될 거고.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에 거부권 몇 번 행사했는지 아세요? 몇 번 행사했어요? 650번 했어요. 다 했네. 그럼 네. 오는 것마다 오는 족족. 1년에 한 55번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이런 여소야대 구도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상의 불비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진성준 의원인가요? 위헌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 위헌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 그걸 헌법에서 없앤 다음에 행사하면 위헌이겠지만. 뭐가 위헌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안 했을 때 연장자를 뭐 하게 만든다. 이런 법안 내용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야 합의하고 또 이게 잘 괜찮은 법안까지 다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해서 넘어와도 그건 부결될 것 같아요. 왜 그 25만 원의 포퓰리즘성을 저희가 지적을 하냐면은 그 돈이 13조 원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재원이. 그렇지. 그 13조 원이 이재명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GDP가 얼마고 1년 예산이 뭐 거의 700조 가까운데 그 뭐 13조 갖고 그래 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그렇지가 돈으로 않아요. 하든가. 그렇지가 않아. 어디서 잘 정리했더라고. 13조면요. 우리나라 신생아들 요새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신생아들한테 5천만씩 그냥 줄 수 있어요. 26만한테. 그게 낫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 마. 환산을 할 수가 있어. 뭐 전국민 그러네. 간병비 다 주고도 2조가 남는데요. 그럼 그런 거 해야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왜 엠빵으로 돈을 나눠주려고 그래?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저 사람은 그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수는 뒷생각을 한다. 그걸 조금 고상한 말로 공동체 유지한다 이 얘기잖아요. 유지한다, 그지? 뒤를 생각하고 돈을 쟁여 놓는다고 이거 다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몰라. 뭐 월급 받으면 그냥 나도 약간 그런데. 월급 스치고 나가고. 나도 약간 그래.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뭐 여론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할 것들을 해야죠. 사실. 그리고요 이게 사람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던데 칼럼에서
이게 이제 버릇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자꾸 어떤- 주면. 자꾸 주면. 국민들 그래서 저희가 이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왜 코로나 때 100만 원씩 줬잖아요. 그렇지. 저는 안 받았어요. 나는 받았던 것 같은데. 네, 다 줘서 보세요. 그냥 제가 받은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예상을 그래도 한 20%는 안 받을 거다. 내가 안 국가 받았. 재정을 생각해서 했더니 안 받았던 것 같다 나도. 99.8%가 받았어요. 아 그래요? 0.2%만 안 받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 목공돈을 또 싫어하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치. 돈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관권 선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야너 뭐 너 안 받았다고 뭐 그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중에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어. 아유 나 진짜.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뭐 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저 부분이야 뭐 제가 봐도 거부권 행사하고 좀 부결될 것 같고 저건 어차피 빚을 못 벌 법안인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문제야. 그거는 그렇지. 방금 전에 저희가 재판 얘기 좀 했잖아요. 네. 예, 노소영, 민희진 네. 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단 말입니다. 재판이 여론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재판 결과 나왔더니 나오는 여론의 댓글을 보면 댓글이나 이 뉴스를 접한 분들의 얘기를 보면 재판 결과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론의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확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참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론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요즘에 조금씩 있어서 큰 사건들은 판사도 사람이니까. 네. 자 그런데 네. 이 특검법이 이게 처음이면은 제가 뭐 예단하기 뭐 한데 불과 며칠 전에 이게 다시 해가지고 뭐 재의결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다시 하는 리턴 매치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도 안 바꾸죠. 뭐 좀 더 세진다 그러는 것 같다는 얘기도 바뀌었어요 있고 좀.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네, 그러긴 수사 범위야 하던데. 뭐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주당만 추천하는 거에서 이제 야 7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제일 웃긴 게 이거예요. 대통령이 일정 기간 동안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강제로 임명하는 막 이걸 넣어놨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네, 뭐 그런 것까지 넣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안 할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뭘 넣은 거예요. 이게 되게끔. 그러니까 처분적 입법이죠. 따지고 그렇죠. 보면. 사실상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 이 경험을 해서 우리가 막 결사옹이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거를 막았잖아요. 그렇죠. 115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막 예상보다 더 저희 많이 쪽에서 5명이 찬성한다고 공언을 했었고 그렇죠. 그 5개 빼고 이게 들어오니까 그 야당 쪽에서 몇 명이 뭐 이 계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는 115였어요 우리가. 그렇죠. 113석 더하기 친여 성향 2명 해가지고 이번에는 죽었다도 108입니다. 그렇죠. 7개가 줄어버려. 이게 빡세요. 빡세요. 열나 빡세. 자 그리고 여기서 공헌을 할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렇죠. 자, 안철수는 그대로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은 이제 오늘부터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근데 또 아마 여기 우리 또 원래 도나스도 도나스가 이제 한다고 했죠. 그럼 벌써 106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몇 개 안 남아. 굉장히 살떨린 승부가 될 거예요. 그렇지. 물론 야권에서 뭐 잘못 썼든 뭐 했든 간에 어쨌든 찬성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살떨리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권에서 이탈표가 더 없겠죠. 더 없겠죠. 왜냐하면 좀 구성이 바뀌었어요. 이수진 같이 뭐 이렇게 구성이 바뀌었어. 이수진 같이 이런 사람. 예, 이재명 빠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게다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1대 국회 말에 했었던 투표 결과는 아무리 초선이라도 4년 동안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단련된 4년 이미 그렇죠. 한 2학년에 가까운 재선에 가까운 초선까지 포함된 그렇지. 투표 결과였어요. 근데 자 이번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여론이 또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 기사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제가 아까 순서 바꿔서 얘기했던 거 대통령 이첩 보류 지시 관련해서 전화. 개인 폰이라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딱 그 시기야. 일단은 맨 처음에 뭐 일단은 이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보류 지시하고 그래도 가져가니까 경찰에 넘기니까 그거 가서 찾아왔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랑 전화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우즈벡에 가 있는데. 우즈벡에 가 있는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예전에 태블릿 정도의 뭐 스모킹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죠. 스모킹 거 그거 태블릿에 안 내용이 있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통화했음만 나오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여긴 지금 제가 저 기사는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법 감정으로 대중들의 감정이 좀 넘어섰잖아요. 그렇지. 대중들이 이제 동영상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끔 대본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큰 대본이 나온 거야. 그럼 이게 이제 특검법을 거부하기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법률가들이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지휘 감독, 자 직권남용에 해당되냐는 거잖아요. 그렇지. 직권남용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에 없는 권리 해야 행사 될 일을 방해. 권리 행사를 못하게 방해하거나 하거나 뭐 두 개잖아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의무가 있는 게 범위가 뭐고 뭐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그러면 장관이 이쪽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첩하는 거를 이 결정 권한에 대해서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때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건 해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 그렇죠. 이건 수사권이 없잖아 근데. 네, 수사 권한이 있으면 저희는 10명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 넘게 그런 말. 이런데 야 씨발 빼 이러면 이제 이건 무조건 직권남용 빼박이다. 여기는 수사 권한이 없고 결국 경찰이 최종적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 경찰이. 그럼 여기서 사실 10명에 대해서 본인은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경찰이 우리가 보니까 2명인데 그럼 끝이고 이걸 빼가지고 야 8명은 빼고 2명만 해서 넘겨. 근데 여기서 경찰 봐도 10명인데 그럼 경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게 직권남용이 되기는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국민들 생각에는 야 대통령이 전화해서 저기 최상병 죽음에 저기 누구 저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저거를 고지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특검을 안 받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자꾸 야당에서 이거를 가지고 탄핵 연결고리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탄핵은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힘은 많은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어서 힘의 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민주당이 전략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 의석수를 왜 이런 데다 쓰냔 말이에요. 다만 그렇죠. 해병대 특검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뭔가 이 법도 내용이 막 뭐 대통령이 임명 안 할 때는 뭐 연장자가 한다든 또는 대통령이 아예 국민의힘은 아예 추천권도 없이 야당만 추천해가지고 특검을 임명한다든 이런 거를 차라리 안 했다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진짜 국민의힘에서 안 하게 하면은 이걸 부결시키려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욕을 먹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할 말이 벌써 생겼잖아. 두어 개가 생기잖아요, 벌써. 그렇죠. 이 특검법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의도들이 엿보이고 이런 그렇죠. 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방송 나와서 물어보면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지.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러면서 뭐 저저저저저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감정을 앞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감정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담백하게 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어떻게 못 하는 거야. 이것도 뭐 사실 이번에 또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시험대가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저는 부결이 안 될 것 같거든. 그거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제가 볼 때는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뉴스 다 봤는데 초선들 이렇게 만나서 또 으쌰으쌰도 했고 용산 가서 뭐 호위무사 얘기도 나오고 참 요즘 시대 호위무사 얘기 나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많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분위기는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원내대표가 똘똘 그러면 뭉치자 뭐 이러고 했다는 말도 있고 지금 천안 어딘가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저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분위기도 굉장히 그 이제 우리가 거대 야당에 맞서서 잘하자 뭐 이런 분위기.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잘하자. 이게 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백변이 얘기하는 그러한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글쎄요 국회의원들 108명이 그 자유 의지를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지 그는 모르는 겁니다. 어려운 아무도. 문제입니다. 예.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22대 국회 시작부터 빡센 게 오늘 기사들이 다 빡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큰 이슈는 이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걸로 네. 저는 이걸로 조금씩 당이 음. 용산 대통령실과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렇게 그 지점이 이 포인트가 여기거든. 게다가 전당대회도 있잖아요. 아 맞아. 전당대회를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지 뭐 룰을 어떻게 할지 시기는 어떨지 제가 8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8월로 결국 갈 거예요. 8월로 갈 것 같더라고 점점.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 이제는 9월, 그 시기를 뭐 빨리 해라 뭐 하라가 쓸 수 없어졌어. 뭐 7월 얘기 말도 안 돼요. 물론 7월 14일에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막 녹아 날 때입니다. 막 잘 되고 그럴 때인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전당대회까지 한 두어 달 남았다고 봤을 때 이 이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전당대회 그렇지. 출마 생각이 있는 사람도 튈 겁니다. 그렇죠. 튈 거예요. 최상봉 이거 국가를 위해 받아야 된다고 막 할 거고 안철수는 분명히 그럴 거고 그렇지. 도나스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볼 거고 생각하는 게 다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못 막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근데 그렇죠. 이게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추경 원내대표도 지도부에서 무조건 노가 아니라 독소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역제안도 좀 하고 국민들 앞에서 그런 모습 좀 보이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미 발의를 했고 물론 뭐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과정에 있어서의 여야 협상 구도가 요 문제만 있다면 가능할 텐데 원구성 협상이 남아 있죠. 아 맞아. 그거 일단 어떻게 해, 이제? 뭐 많아요. 또 이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민생 법안 있고 그 25만 원 그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뭐 연금 개혁권도 있고 뭐 연금 수두룩 개혁도 바깥으로 서로 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것만 협상하자. 그게 가능할까요? 남북다랑 똑같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큰 틀에서 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 시작할 때 뒷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탄핵, 저는 그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사실 최상병 특검법도 그런 의도로 쓰려는 의도가 너무 불순해 저도 좀 불편한데,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이재명 구하기더라고. 아 그렇죠. 기사 좀 띄워주세요. 와, 나 이거 설마 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검 제목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조작 특검법. 와, 나 이거 그러니까 진짜. 저 부분을 잘 보시면 그렇다면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한 재판이 이재명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대놓고. 스스로 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저건 내가 좀 찔려 이거거든요. 저게. 왜 이화영이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 지금 분위기상 이화영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유죄를 피할 수가 없단 끝났어요, 말이에요. 거기는. 그럼 바로 일로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게 제일 무서운 거니까 프로파간다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특검하면서 선전선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게 결국 이화영 그 술판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김성태 진술이 조작된 거다, 그거 확인해야 된다. 그때 수사한 수사검사들 다 수사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총선 발표날 4월 10날 밤에 이재명의 그 190 몇 석 나왔을 때 이재명의 얼굴 표정과 이거를 연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200석이 안 넘었을 때 이재명의 표정은 그러니까 199와 200의 차이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거 아무리 해도 거부권 때문에 루즈벨트 거부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게 만약 저게 200석 되냐고. 넘었어 봐. 200석 넘었어 봐. 저거 하고 하지. 다 해요. 다 해. 나 무서워 이제. 어. 와, 나 제 개인적인 상상의 영역을 넘어서더라고 저런. 개헌도 합니다. 개헌한 다음에 국민 투표 하잖아요. 자, 200 뭐 몇 석이야. 그래서 개헌을 했어. 뭐 임기 막 단축시키고 했어. 임기 단축시키고. 국민 투표 붙이잖아요. 50%만 넘으면 돼요. 넘지. 그건 이 넘지. 상황에서는 국민 투표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지금 또 뭐 만약에 진짜 개헌 절선을 돌파할 정도로 민주당의 의석을 많이 몰아줬다면 개헌하면 넘어가지. 된다니까 그게. 아휴. 그러니까 지난번에 108이라도 한 게 굉장히 이게 엄청난 결과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개헌 아니라 뭐라도 할 집단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 이조 심판은 100개를 넘는데 기여를 했느냐 뭐 이거에 대한 그렇지. 평가까지 나오는 게 청선백서 전국인데 이 얘기는 너무 머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저 이화영은 우리 거의 전문가잖아. 아 그럼 여기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너무 친해졌어. 근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사실인 것처럼 해서 특검까지 간다고 하니까 저쯤 되면은 그냥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렇죠. 그냥 붕괴시키는 거야. 근데 봐요. 이화영은 계속 막 진술 번복하고 했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연기를 해준 거예요. 잘해준 거예요. 마누라한테 얻어 터지는 거 증거도 벌써 남았죠. 그다음에 중간에 얘기하면서도 이재명을 지칭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유죄다라는 말 해버렸잖아. 그렇지. 그게 뭐야? 야 내가 봐도 이거 거짓말인데. 아, 나 여기까지 한 거야. 나 뚫리면 좆된다. 막 약간 이런 거지. 알지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은 양쪽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법관 눈치 봐야 되지. 이화영 쪽. 이화영 눈치 봐야 되지. 이게 이런 거에 죄진 사람 발법 못 짜는 겁니다. 발법고. 아, 이화영 이러고 한 15년 나와봐. 그럼 이제 거기도 멤버 바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의 목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재판을 늦춰서 2심은 안 나오게. 2심은 안 나오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똑똑해져서 2심까지 이렇게 유죄면 그냥 끝난다는 대법원 거다. 가서 제껴지기 어렵다는 그렇지. 뭐 법률 시민이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이제. 사실관계는 더 이상 그래 안 다툰다는 걸 조국이 알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백변의 공로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 로스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왓수다 로스쿨 하고 있잖아. 로스쿨 하고 있죠 여기. 맨날 너무 많아 로스쿨 할 게. 그러니까 2심까지만 안 나오는 선에서 대선 가겠다는 게 이재명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자꾸 나오고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안 하더라고 근데. 안 하지. 이제 뭐 다 뽑아놨는데 이제 우리 호위무사들 그지? 그리고 자기가 재판 갈 때마다 이재명 표정 한번 보세요. 세상 다 잃은 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가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은 아마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한번 쭉 하려고 하는데 해야지. 그걸 보면은 이재명이 똥줄 탈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수명 계속 단축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내 진짜 이 특검법 이름도 어려워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조작 특검법. 이제 이런 것까지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줄이면 쌍방울 특검법인데. 쌍특검. 네. 아이고. 진짜 이건 쪽팔리다 정말. 안 됩니다. 별짓 따위도 안 돼요. 자 우리 댓글 잠깐 볼게요. 희망여신님. 희석오라버니 드디어 느낌표 느낌표 지금. 네. 역시 테디 저는 성문입니다. 성문이 아니고 네. 테디와 성문님과 희석 오빠와 성문님 케미가 정치와서는 최고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님 조국 언제 들어가요? 오늘 특검법 우씨 국힘 중진분들도 홍어르신과 짝을 맞추려 김태형 어르신 등장하신 건가요? 충남 지사제가 그 지역인데 말이죠. 이렇게 말을 너무 이쁘게 하시는 분들 도지사로 투표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운 날이었네요. 김태흠 지사님도 아마 대선 출마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진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깝깝하네 또. 그래요? 뭘 깝깝해? 뭐 미국처럼 주지사들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영애님 얘기하셔서 조국혁 신당은 진짜 예상한 대로 오늘 특검법 발의했더라고. 그럼요. 특검법. 하루가 급해 거기는. 거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는 하루가 급해요. 근데 그거는 어때요? 민주당이 안 받겠지? 그것도 모릅니다. 몰라?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난 이 재밌는 혼자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일단은 민주당이 아까 저 무슨 그거 하기 이재명 걸려 있으니까 저 말도 안 돼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걸 했을 때 받을 역풍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발을 담그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것도 그렇고 그걸 하게 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을 또 띄워주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비를 안 하고 있겠어. 그 제목을 보니까 법무부 장관 재직 시의 비위 및 자녀 무슨 논문 논문도 있고 그거 두 개더라고요. 그리고 이랬대요. 이재명과 조국하고 얼마 전에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조국한테 그 특검법 내용이 뭐냐. 자꾸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녀 그거 말고 또 있다고. 그래서 근데 안 가르쳐줬대요. 내용을. 안 가르쳐줬대? 안 가르쳐줬대. 그런데 이제 결론은 내용이 저거로 나왔다. 그래서 한간의 생각은
조국이 민정수석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민정수석 있을 때 엄청난 뭔가 정보를 다 취득을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시기를 보면요. 2017년부터 18년 그렇지. 중반까지거든요. 그때 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그 기껏해요. 그때랑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하고는 당연히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별게 없는 뻥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뻥카예요. 뻥카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뻥카야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발의하면 또 뭐 민주당이 뭐 좀 뭐 해줘야 어쨌건 야권 공조? 어. 아니 근데 제가 이건 딴 얘기인데 어. 그거 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갖고 가잖아요. 어. 박은정하고 네, 차규근이 갖고 갔어. 땀나더라 진짜. 야 보는데 정말 땀나. 야 이거는 무슨 어떻게 검찰청 이럴 수가 나가 있냐 진짜. 이게 뭐냐고. 야 너무 차규근은요 역대급이에요. 아, 진짜 얘기도 하기 싫으네. 김학이 그거. 그러니까 와 나 차규근이 됐는지도 몰랐어. 됐어요 이번에.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관련 사람들 다 됐어 아, 이번에. 정말 창피해가지고 하기가 신장식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랑 맨날 라디오 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안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민주당이 받으면 난 제일 궁금한 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요즘 용산하고 또 한동훈하고 안 좋다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미안해요. 나 혼자 상상해. 당연하지.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지 설마.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 요즘에 하도 용산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참 모르겠다. 한숨 나온다. 아무튼 모르겠다, 진짜. 근데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뭐 처음부터 강공이 예상됐는데 그러니까 이번 22대 국회가 참 순탄치는 않겠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첫날이 아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 21대 국회 때 저희가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다. 전원책 변호사로 계시잖아요. 저 그분 좋아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21대 국회는 국민의힘이 없다고 본. 그때는 이제 저희 당 이름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저 그거였잖아. 저 미래통합당이었잖아. 미래통합당은 없다고 생각하라고. 이 국회가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렇지. 일이. 똑같잖아. 이번에도 더 없지. 나빠진 거지 뭐. 합쳐서 108이니까. 그러면 국회가 없는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난 거죠. 아유 진짜 깝깝하네. 그러니까 오늘 딱 첫날 보니까 엄청 깝깝한 4년을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 4년 했는데 뭘 괜찮아. 근데 그걸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그때 4년 전에 더 암울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문재인 치하였고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저 그치. 무슨 일제 시대 같았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일제 시대에 있었지는 않죠. 정말로 그랬어. 근데 그렇지. 갑자기 독립군 느낌 났죠. 독립군 박원순 시장이 하늘나라로 가면서부터 재보궐이 생기고 느낌. 그렇지, 맞아. 우리 쪽에 볕이 뜬 게요. 21년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3년 전에 4.7 재보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거돈 부산이랑 박원순 맞아. 서울이랑 우리가 두 개 다 먹었지. 이면서부터 갑자기 김종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면서 딱 빠져주고 갑자기 윤석열 등장, 그렇죠. 대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선 이기고. 근데 다시 또 빨리 그 시절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좀 나으니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지금의 이 허탈감과 열패감은 충분히 현실로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버티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버텨야 돼요. 버틸 수 그런 있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댓글 또 볼게요. 여름조아님,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과대 꽃길 깔아주는데 국힘은 한동훈 견제와 제거에만 올인이네요. 국힘 웰빙인 줄 알았는데 조폭 같아요. 한동훈 견제하는 집단지도부 체제 결사 반대합니다. 요즘 집단지도부 체제 저거 자꾸 얘기가 말이 많더라고. 근데 저게 꼭 안 좋다고만 해야 되나? 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일 지도 체제가 있었어요. 과거에 총재라고 있죠. 그래도 총재. 다 모아서 내가 결제한다는 뜻이에요. 음, 네. 근데 그 단어가 너무 권위적이잖아요. 음, 바꾼 게 최고위원 체제로 바꾸고 그 최고위원 중에 대표를 대표 최고위원 줄여서 대표. 맞아. 자, 그것을 뽑는 구성 방법은 지금까지 알려진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표 따로 뽑고 나머지 밑에 따로 최고위원을 뽑고, 따로 따로 뽑고. 뽑고. 사실 이게 뒤에요. 저희 당에서 했었던 거는 그냥 최고위원 선거를 해. 그래서 다 나와. 1등부터 5등까지가 최고위원이야. 그런데 1등을 대표 최고위원으로 하고 권한을
뭐 회의 주재권, 그러니까 직인 소유권 뭐 이런 이런 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별로 크지 않아. 그게 새누리당 시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자, 그렇죠. 김무성 대표 될 때. 그때 2014년 옥새 7월 들고 14일인가 그래요. 날라가셨던. 전당대회가. 다 서청원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맞아 그때. 당시에 용산으로 치는 청와대에서 서청원을 밀었는데 김무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등 김무성, 2등 서청원, 3등 김태호, 뭐 4등 뭐 모르겠어. 2인제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모여서 회의를 서청원 딴데 하는데요. 보고 있던데 이렇게 맨날 제가 김무성 얘기하면. 그 청와대에서 국회 왔다 갔다 하는 유일한 행정관이었거든요. 그 매일 그걸 보잖아요. 저 맨날 그것만 봐요. 근데 거기서 싸우는 거야. 다 있고 자 그렇지. 오늘 회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2등이 얘기하고 3등이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싸워.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자 해병대 특검법은 안 됩니다. 하면 여기서는 방금 안 된다고 하셨는데 더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 3번 김태호 의원이 두 분이 지금 저렇게 싸우는 거 참담합니다.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그래서 같고. 머리 굵은 분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이게 제어가 안 돼. 서열은 있으나 서로 인정을 안 해. 그렇지. 서청원 이분은 한 달 동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억나. 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그게 안 된다는.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 되는 거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다. 윤 쪽에서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게 참 모든 이슈가 또 자꾸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니까 그런 것 같아.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느껴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누구나 아끼는 뭐 조언 나경원 의원은 그러잖아. 조언하는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나오면 안 된다. 대표 자리는 상처를 받는 자리다. 그러니까 내년에 나와라. 소중한 자산인데 왜 지금 나오려고 그렇지. 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유상범 의원은 아예 대놓고 안 나와야 된다. 막 얘기를 하고 특정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느새 그런 당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작년 전당대회 때도 그랬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고. 아휴, 진짜 깝깝하다. 나무님 한동훈 당대표 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 집단지도 체제 안 해도 의견스러우면서 잘할 겁니다 하셨고요. 제르가디스님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이거 그 얼차려 때문에 피의자가 여성 중대장인 걸 빼고 봐도 위기에 의한 고문치사 아닌가? 위기는 아니고요. 위력이겠죠. 만약에 하면 위기는 속였다는 예. 거잖아. 이번 건은 처벌 받을 거예요. 어떤 서울대 학생이 그러더군요. 푸바오가 중국까지 울고불고 하는데 훈련병이 죽으니까 조롱하는 이상한 나라라고요. 이거 똑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여자라서 봐준다라는 개똥 같은 말이 나오지 않게 말입니다. 이거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뭐 여자라 봐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지금 그리고 생각해요. 굉장히 사건 자체도 많이 커져서 이제 뭐 아마 엄밀하게 수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민간 경찰에서 하는 거니까 수사를. 이영애님 집단지도체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국힘 상황에서는 분열의 지름길 아닌가요? 분열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이를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은가요? 황 의원님은 하이브리드 말씀하시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황 의원님은 또 황우여 위원장은 한동훈이랑 얘기했더니 안 나온다 그랬다고 또 그거 김현정 도시에서 잘못 말해가지고 한동훈이 아니었잖아. 조정훈이었잖아. 아유 참. 친윤 유상보모는 김교환 논설위원과 사석에서 한 위원장님은 나오면 안 된다고 장난하시는지 위두훈이는 참 마음이 아프네요 하셨습니다. 자, 하이브리드가 뭔지는 다 아시죠? 네. 그 고구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구마라고 하죠. 이게 그런 거예요.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으니까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위상과 대표가 갖고 있는 위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대표 1인 체제처럼 되더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1등부터 5등까지 할까 했더니 너무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지. 당이 막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머리가 5개 달리고 막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1, 2, 3등까지만 지도부에 들어가고 최고위원 또 따로 뽑고 이 얘기예요. 근데 하이브리드. 논리가 안 맞잖아. 그러면 밑에 이게 무슨 준연동 형제도 아니고 밑에 최고위원은 준연동형? 밑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고 그럼 1부 리그에서 3등까지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최고위원이야? 여기 2부 리그잖아. 여기는 그러면 명확하게 최고위원 준최고위원인가? 뭐냐고 우드 이게. 유틸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 유틸리티. 참 웃으려고 그러니까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요. 지도부 구성이 지금 이상하다. 아주 정신 없어요. 우리 미리님, 희성님, 성무님 정치화사 잘 보고 있고요. 이재명, 조국은 윤통한테 탄핵한다고 헛소리하네요. 장애 집회하는데 꼴도 보기 싫어요. 용민이는 검찰 없애야 한다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사또는 가는 날이 언제인가요? 사또요. 사또 가요. 저 이제 두 번째 아이템 사또입니다. 김찰리님, 공다령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서 더 젊어 보이십니다. 빠진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예, 근데 더 형님이 젊어. 항상 반팔 티 입으면 좀 살 빠져 보인대. 그래요? 그러니까 자켓 입고 막 이럴 때하고 조금 다른가 봐. 하여튼 뭐 제가 더 젊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제가 라디오 스타를 아까 보다가 왔는데 재방송인지 송승헌 76년생인데 저랑 5살 차인데 나랑 3살 차이. 말도 안 되게 하나도 안 늙었어요. 짜증나요. 짜증나 그런 사람들. 투자를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해야 돼. 하문수님, 원로라는 사람들이 선거 내내 조용히 있다가 끝나자마자 다 나와서 한동훈 인신공격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냐? 오늘도 어떤 언론분께서 시의원 선거 한번 안 해본 사람을 데려다가 선거를 이기기만 했냐고 맹비난을 하더라. 왜 도대체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 국힘이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저런 수사법 정말 안 좋습니다. 시의원 선거 안 나가. 그럼 시의원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가만히만 좀 있으면 될 아니 것 같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본인 예를 들어서 선거를 5번 이겼다고 쳐도 당에서 공천을 될 만한데 받았으니까 5번 된 거지. 그렇지. 자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어.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나니까 여기서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저분 요즘에 누굽니까? 되게 꼴배기 싫어. 저는 통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 아저씨도 그렇고 요즘 얘기하는 분들 정말 아우. 우리 희망여신님, 민주당 정말 보기 싫은데 오늘부터 4년을 봐야 하나요? 그 양문석 이상한 사람들 배지 안 떨어지나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수사하고 있어서 맨날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보는 국민들 너무 지쳐요. 죄받을 사람들 빨리 결론 내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왜 저렇게 윤통을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탄핵의 맛을 한번 보더니 뭐만 하면 탄핵 정말 지겹습니다. 저도 저건 진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순돌이님, 용산에서 내려온 비례의원도 찬성한다고 했어요. 뭐를? 그 아마 최상병 특검인 것 같은데 윤석열이 평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한동훈 특검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서 한동훈 특검 제가 아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 형한테. 제르가디스님, 말로는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며 돈만 투자란 뭐합니까? 강제 의대 증원으로 똑똑하세요. 죄다 의대로 몰려가는데 아니 이공계 안 키우세요? 사교육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킬러 문화 없앴으면서 의대 문제 때문에 사교육으로 더 몰리는 거 몰라요. 더럽게 답답하네요. 우리 제르가디스님이 굉장히 항상 요즘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르가디스님, 연금 문제도 그래요. 대부분 2030 연금 아예 안 내고 안 받기 원합니다. 지금 연금 제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갈수록 저출산의 고령화는 심해져서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누가 내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저거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게 생긴 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받을 소득을 내가 지금 받고 내가 한 거 여기다 주고, 그러니까 내가 줬으니까 니네가 할 거 나한테 줘. 이게 그러니까 사회 계약이에요. 그렇지. 계약. 미래 세대와의 우리 자식 세대와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 조건이 바뀌잖아. 그렇지. 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니까 하고 싶겠냐고. 안 그래서 하고 싶지. 나온 얘기가 구조개혁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모수개혁, 구조개혁 어. 두 개 나오죠. 모수개혁은 얼마 내고 얼마 얼마 받느냐 받는지. 그거 숫자 그거 지금 뭐 13%로 올리고 9에서 13%로 올리고 뭐 44를 보장하니 45는 그거 얘기고요. 그래 봤자 늦어질 고갈 거야. 시기를 8년 늦추냐 9년 늦추냐 뭐 그거 얘기예요. 언발의 그런데 오줌누기죠. 언발의 구조개혁은 뭐냐?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야, 한 98년생부터는 연금 없애 그냥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낸 만큼만 받아. 아니면 물가 상승률, 인구 증가율 다 감안해서 계산해서 현가 계산해서 그대로만 받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두 개로 만들자는 두 개를.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이것만 하면은 어떡하냐 이 이제 싸움인 거예요. 요거라도 그렇지. 하자는 아유. 사람이 있고 설명 잘해주셔. 하는 동안에 그냥 다 하자는 게 있는데 어떻게 다 해? 5년 정권인데요. 그렇지. 우리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5년 정권이라 5년 정권 뭐만 하면 5년짜리 정권이 어쩌고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년짜리 정권이 뭘 네. 이거를 하냐고. 할 거면 시작해 갖고 임기가 그렇지. 5월 10일부터니까 5월 11일 날 해가지고 5월 15일 날 끝내야 돼. 그러니까요. 하여튼 문제 많아요. 그라제니님 6월 7일 이후 사또는 끝난겨. 눈치 빠른 애들 바로 손절이요. 제가 아마 이화영 선고일인가 그럴 거예요. 블루페일다님 더불어민주당 검선박 시즌2로 나라를 남미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국힘의원들은 밥그릇 싸움하느라 누구 하나 입도 뻥거 다니가 없네요. 속상해 잠도 안 옵니다. 제르가디스님 왜 2030을 국힘 안 찍냐고요? 누구는 용산은 왜 경로하면 안 되냐고 하고 홍콩대는 자기 여자를 지켜야 되는 상남자를 보내라며 저거 진짜 최고였어. 상남자 스토리.
아니 100명 너무 뭐합니까 하나씩 뻘짓만 하고 있는데 아유 네 포엑스라지 동료신님 윤희성님 보고 싶었어요. 시원한 해설 그리웠습니다. 한동훈과 함께 화이팅. 네 그라제이님 힐러리가 클린턴 찍은 레드넥들 스튜피드라고 하던데 내가 조국 찍은 애들 스튜피드라고 하네. 아 하셨고요. 레드넥이란 말은 되게 안 좋은 말인데. 네 에드윈 디아스님 어디 갔죠? 혹시 지나갔어. 백변님 저번에 쌍방울로 영장 안 칠 거라고 하셨는데 영장 안 치면 인형아 탈탈 털고 영장도 못 친다고 공격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거는 그런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반대에 대한 부담도 저쪽에 줘야 하는데 그거 하면 아마 저 다수로 또 뭘 더 할지 몰라서 이영애님 조일부는 우리나라 말 모르시나요? 조일 1분만 더 있다가라고 그래서 많아요 별명 조일분 나 조두활하고 조일분으로 다르고 어다른지 모르시는지 한 위원장을 위해 면담이 필요하다. 이것도 그분을 위해 필요하다였어요. 아직까지도 방송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다 이야기하고 계신지 뭐 소환 조사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부르는 거 가지고도 말 많더라고요. 안 가면 되죠. 그렇죠. 부른다고 다 가면 그리고 부를 권한도 없고요. 그렇지. 저분은 조정원 의원도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보니까. 맞아. 메타인지를 좀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이따 저 얘기도 할 거예요. 자연님 오늘 지인 만났는데 조국은 불쌍하고 이재명은 다 털리고 윤통은 가족 보호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심의 현주소가 이건가 싶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총선에 약간 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어이가 없는데 집단지도 체제, 하이브리드 체제 둘 다 반대입니다. 훈이 조아라님 국힘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됩니다. 체제가 낫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단일성 집단지도. 그러니까 집단지도 체제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체제.